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신현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에스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암을 이기는 몸 만들기라면서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전 영상에서 암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악액질에 대한 예방과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그 악액질에 대한 검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악액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암 한우분들이 암 자체로 인한 문제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보다 악액질로 인해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보고가 있으니까요. NCI, 국립암연구소죠. 그 자료에 따르면 악액질이 암 사망의 최대 30%까지 직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악액질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악액질에 대한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암의 병기가 높고 항암 치료 중인 한우분들이시라면 더더욱 그러하실 텐데요. 이미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악액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지만 악액질은 단순한 체중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 공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행성 대사 이상과 근육 소실, 만성 염증 상태가 동반된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에반스 등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6개월 내에 5% 미만의 체중 감소와 더불어서 식욕 저하, 대사 저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프리카케시아, 전 악액질 상태를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6개월 내에 5% 이상 체중 감소 또는 BMI,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2% 이상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인 카케시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근육량 감소, 식욕 부진, 염증 수치 상승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타 치료들에 대해 반응이 없는 말기 상태를 의미하는 리프락토리 카케시아, 불응성 악액질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개 3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위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암 한우분들은 수술이나 항암 치료 과정에서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이미 악액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대부분의 암 한우분들은 악액질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얘기도 되고요. 자, 오늘은요, 특히 악액질의 검사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자,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PGSGA라고 부르는 체중 변화, 영양 상태, 신체 상태를 스크리닝하는 데 사용되는 설문 검사를 활용하게 되고요.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 그리고 BWA 체수분 검사, 근감소증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혈액 검사는 암 면역 검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특별히 악액질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은 CBC, 또 LFT, CRP, 인터루킨 6,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IGF-BP3, LDH, 페리틴 등입니다. 자, 영양 및 면역 상태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염증성 환경 등에 대한 지표들을 통해 악액질 상태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CRP나 인터루킨 6는 염증의 진행 상태를 의미하고 IGF-BP3 역시 악액질의 진행 상태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와 더불어서 악액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이 BWA 체수분 검사와 근감소증 검사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BWA 체수분 검사는 치료 임상 예등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위상각, 부종 상태, 근육량의 변화 등을 통해서 암의 호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비침습적인 검사이다 보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네, 악액질에 대한 진행 여부나 호전 상태를 확인할 목적일 때는 보통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의 변화를 포함한 근육량, 지방량의 변화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지표들입니다. 지방량이라고 말씀드리면 의아하겠지만 악액질에서는
지방량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변화죠. 네네. 어쨌든지 간에 체중이 늘어나야 되니까요. 하지만 부종으로 인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부종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름 그대로 체수분 검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더불어 세포의 건강도를 확인하는 위상각 수치 중요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근감소증 검사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근감소증 검사는 일반적으로 소모성 질환 환자분들에게 폭넓게 시행하는 검사인데요. 암 환자분들의 경우 특히 악액질의 진행이 염려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신체 활동과 근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의 진행 여부, 또 회복의 판단 등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근감소증 검사 역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시행하는 데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암 환우분들에게 있어 악액질은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죠. 하지만 초기부터 이에 대한 대처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는 부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대처의 첫걸음은 당연히 악액질에 대한 평가일 테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설문지, 혈액검사, 체수분 검사, 그리고 근감소증 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암을 이길 수 있는 몸 만들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신 신현택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